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별빛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나무 사이로 내려와 숲을 환상적으로 밝혀준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신성하게 여겨 오직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숲에 들어가곤 했다. 한때 이 마을에는 이름이 샤를로트인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별빛 숲에 얽힌 이야기에 항상 매료되었고 숲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느 달이 가득 찬 밤 샤를로트는 몰래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샤를로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로 그녀를 숲의 깊은 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에 끌려 계속 걸었고 마침내 푸르른 빛의 작은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의 물 위에는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요정들은 샤를로트가 자신의 영역에 온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그녀를 환영했다. 그들은 샤를로트에게 이 연못이 별빛숲의 진정한 비밀이며 매일 밤 여기에 모여 평화와 조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설명했다. 요정들은 인간들이 숲을 존중하고 보호해준 덕분에 자신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샤를로트는 요정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숲의 비밀과 요정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정들은 샤를로트에게 마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을 부여했고 그녀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온 샤를로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들은 숲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매년 별빛 축제를 열어 샤를로트의 이야기를 기념하며 서로의 조화를 축하했다. 그리고 샤를로트는 각별한 힘을 얻은 덕분에 마을에서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인물로 자라났다. 그녀는 평생 동안 마을과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샤를로트와 별빛 숲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도 별빛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밤하늘에 별들이 내려와 춤추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루몽드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신비로운 나무와 다양한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람들은 가끔 이 숲에 전설적인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앨리스라는 어린 소녀가 숲속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숲속의 나무들이 낮은 수군거림으로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신비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서져 아름다운 빛의 장막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로루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여우를 만났다. 로루는 금빛 털을 가진 특별한 여우로 앨리스에게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 보물은 숲의 수호자인 마법의 수정구였다. 수정을 손에 넣으면 온 마을에 행복과 풍요가 찾아온다는 전설이었다. 앨리스는 로루와 함께 숲을 탐험하며 수정구를 찾기로 했다. 그들은 길에 놓인 다양한 미로와 수수께끼를 풀어나갔다. 숲의 나무들은 수수께끼를 내며 앨리스의 지혜를 시험했다. 예를 들어 한 나무는 날지 못하지만 하늘을 난다. 나는 무엇일까? 라는 수수께끼를 냈다. 앨리스는 잠시 생각한 후 그 답이 구름임을 깨달았다. 모험 중간에 그들은 거대한 호수를 만났다. 호수는 신비로운 물별이 춤추는 듯한 모습이었고 물속에는 마법의 수정구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구는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것을 얻으려면 마음이 순수하고 용기가 있어야 했다. 앨리스와 로루는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마법의 보호를 풀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를 모아 주문을 외웠고 놀랍게도 수정구는 물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 앨리스는 수정구를 손에 쥐게 되었고 그 순간 숲은 한층 더 빛나며 주변의 꽃이 가득 피어났다. 앨리스는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마법의 수정구 덕분에 마을은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루몽드의 사람들은 앨리스와 루루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열었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앨리스는 루루와 함께 프랑스의 신비로운 숲에서 잊지 못할 모험을 겪었고 그들이 남긴 용기와 믿음의 이야기는 루몽드 마을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리는 마을에서 가장 밝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마을에서도 그녀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생일을 맞아 부모님은 클레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빨간 가죽으로 만든 아름다운 신발이었죠. 클레리는 이 신발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달려가던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모두가 그녀의 새 신발을 부러워했어요. 어느 화창한 날 클레리는 빨간 신발을 신고 숲을 산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은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클레리는 자신의 모험심을 자극받아 사슴과 다람쥐가 뛰노는 아름다운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숲속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주변의 꽃들을 관찰하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숲속의 길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클레리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고 길을 찾으려 했지만 숲은 마치 그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을 헤매던 끝에 클레리는 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숲속 가운데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클레리는 두려운 마음을 꾹 누르고 오두막에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문을 살짝 두드리자 마법사 마리엘이라는 이름의 빨간 모자를 쓴 노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리엘은 지혜로운 마법사로 여러 해 동안 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리는 마리엘에게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엘은 상냥하게 웃으며 클레리를 오두막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벽에는 온갖 마법의 책과 허브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엘은 클레리에게 달콤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클레리야, 이 빨간 신발은 그저 평범한 신발이 아니란다. 이 신발은 너의 호기심과 용기를 상징하는 중요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신발이 클레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리는 마리엘의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얻었고 그녀의 안내에 따라 숲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클레리는 하루하루를 미소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신발을 신고 마을과 숲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다니며 마리엘의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냈답니다. 그렇게 클레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그녀가 빨간 신발을 신을 때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중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역사의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박물관의 벽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세계가 숨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루브르의 정문 뒤쪽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꿈을 가진 작은 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였어요. 루이는 박물관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인 모나리자를 가까이서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낱 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그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의 밤이라는 행사로 박물관이 밤새도록 문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꿈을 이룰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루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의 경비원을 피하고 관람자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쳐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는 전시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작은 쥐 리에트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에트는 박물관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함께라면 아무리 복잡한 길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술의 밤이 시작되던 날이 오자 루이와 리에트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발견되지 않으려 그림자 속을 돌아다니며 여러 명작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루이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림 앞에 섰습니다.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나리자는 단순한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작품처럼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 큰 꿈을 품게 된 감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는 마을의 다른 쥐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하며 영감을 줬습니다. 박물관의 예술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세상과 이야기하는 창구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존재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요. 루이의 이야기는 쥐들 사이에 전설이 되었고 그들은 때때로 루브르 안에서 예술 작품을 모험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모든 쥐들에게 꿈과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마르탱군디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해 보였지만 주민들은 숲 안에 사는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수많은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숲의 요정들과 숲을 지키는 정령들이었지요. 마르탱군디 마을의 끝에 자크라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항상 숲속에서 일을 하며 나무를 잘라 마을 사람들에게 팔곤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지만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자크는 특별한 날이기에 숲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한가운데서 일하다 보니 숲의 깊숙한 곳을 탐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크는 아침 일찍 새벽 공기를 맡으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숲속에서 자크는 오랜 시간 나무를 자르며 힘든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 무렵 그는 잠시 쉬기 위해 낯선 숲속의 작은 빈터에 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같았습니다. 자크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요정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자크를 보자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들은 자크에게 다가와 그를 자신들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자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요정들은 자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었으니 그 보물을 찾은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크는 요정들이 알려준 대로 오래된 나무 아래를 파헤쳤고 금으로 된 아름다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놀랍게도 귀중한 금과 보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크는 약속대로 그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자크의 관대함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숲을 방문할 때마다 요정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크는 행복한 삶을 살며 그가 받은 숲의 신비로운 선물은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숲의 요정과 정령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